기업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업무가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검토하시는데 조직 내에서 사람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많은 분들한테. 여기는 앞으로 나의 삶을 책임질 나의 직업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. 서로의 약간 괴롭힘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냥 매일매일 스트레스고 이러면은 일에도 지장이 있고 학교는 사실 막 다 싫어. 다 꼴 보기 싫으면 나 혼자 다니면 되잖아요. 근데 회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상사와 이제 직원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왜 나만 괴롭힐까? 어디 가나 똑같아. 뭐 어디 가나 뭐 또라이 있어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걸 못 참는 네가 잘못이야라고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. 내가 싫으면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. 사람 때문이라도. 그거를 참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과 고민의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정말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기성세대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요즘 MZ들은 조그만 거에도 나약해 빠져가지고 특히 뭐 사람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기성세대 임원님들이나 팀장급들하고 또 오히려 연배가 가까우니까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예민해서 또 반대로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괜찮아요. 괜찮고 당연한 건데 하나 구분을 하셔야 될 거는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를 객관화시키고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건 되게 어렵긴 하지만 나 스스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취업을 했는데 나랑 너무 안 맞아. 1번 2번 미래가 없는 직업 같아. 3번 다른데 이직하기 너무 힘들어. 근데 안 맞는데 한 2년 해보니까 난 이건 앞으로 평생 못할 것 같아. 기회도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빨리 나오시면 되죠. 업을 바꾸시는 거죠. 그거 같아요. 내가 어떤 새로운 걸 얻고자 하면은 내려놔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등가 교환인 것 같아요. 근데 네.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커리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내려놓고 새로운 걸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연봉이나 대우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나. 맞아요. 예.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면 빨리 그만두시는 것도 방법이고. 이게 안 맞을 때는 차라리 내가 좀 가진 거 내려놓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1년, 2년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닌데 네. 3부 전진을 위해서 2부 후퇴하는 그렇죠. 느낌인 거죠. 근데 문제는 그때 있을 것 같아요. 그 지금 일이 싫은 건 알겠어요. 근데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게 참 고민이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더 불안한 거죠. 이제 곧 3년 차인데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4년 차인데 나 이제는 정말 중고심도 아니고 어떡하지? 약간 이러면서 불안감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참 답변을 이렇게 해라라고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시기를 저도 겪어오면서 내 자신하고 타협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일은 즐거울 수 있어요. 지금 한국에 계신 일 즐거우시잖아요. 근데 매일매일 나 너무 행복해 죽겠어 이러면서 즐거우신 건 아니잖아요. 네.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일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. 좋아, 좋지만 매 순간 매 분초가 즐겁고 행복해 그런 일은 없거든요. 세상에. 그런 거에 타협을 좀 하시는 거죠. 어느 정도는 좋긴 좋아야 돼. 근데 이런 부분은 내가 맞춰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걸 하려면 해야 돼 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도 하시면서 아까 우리 찍먹 얘기한 것처럼 간접적, 비간접적이라도 경험을 좀 해보시면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각 직업별로 다 있으신 것 같아요. 전문가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. 그래서 무슨 직업을 유튜브에서 찾으면 다 그 실생활이나 이런 걸 너무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또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고 정말 끌리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?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건 뭔가도 살펴보시는 거. 근데 요즘은 꼭 시간을 들이고 학원을 몇 달 다니고 이래가지고 하기 전에 비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과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.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만 3년 다니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진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시기가 많이 오시죠. 4년 차 이상부터. 헤드헌팅 시장에서 경력을 봤을 때 뭐 3년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어떠한 성과를 좀 냈는지. 성과 안 내고 계속 이직한 사람은 사실 이직을 잘하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 회사 와서 또 한 번 이직할 수 있는 이직 스킬이 좋네?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뭘 했다는 거지 그럼 그동안?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이런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조직 내에서 성과를 낸 사람? 내가 어떤 중장기적인 뭔가 조그만한 하나라도 맞아요. 만들어낸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 2년 있어서 3년 있어서 이거보다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이 역할에서 이러한 성과를 냈고 이런 결과가 왔어.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3개월이어도 이 사이클이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. 뭘 했나? 내가 무슨 결과를 가져왔나? 기업에. 살펴보세요. 이런 사이클을 좀 더 크게 이 조직에서 할 만한가? 아니면 다른 데서 딴 걸 해야 되나? 그러면서 이직의 어떤 타이밍을 본인이 만드시는 거거든요. 예전엔 그랬거든요. 뭐
몇 번 이직한 사람 빼주세요. 적어도 한 직장에 어느 정도는 계속 있었던 사람만 해주세요.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. 이직을 생각할 때 외부 요인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. 누구는 연봉 점프해서 그것도 외부에서 그냥 오는 자극 같은 거잖아요. 곧 AI가 다 대처할 거래 뭔가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이 죽을 거래 그런 어떤 시장 전망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근데 결국 이런 걸 다 종합했는데 그럼 나는 이거 다 따라가는데 나는 행복한가 이 결과에 이 선택에 대해서 그것도 좀 보시라는 거죠. 다 좋아요. 막 회사 좋고 대기업 다녀보셨지만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철없는 투정이다라고 해도 나한테는 철없는 투정이 아니라 그쵸. 너무나도 심각한 고민일 수 있잖아요. 팀장 너무 싫어. 집에 가서 나 너 팀장 싫어서 못 다니겠어. 근데 다들 이렇게 막 등짝 맞는 소리잖아요. 회사가 너한테 왜 맞추니? 약간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정말 내가 못 견디겠고 너무 괴롭고 하면은 그건 나만의 이유인 거죠. 그래서 이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왜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이직에 대한 방향 설정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때 내 자신이 그 이후에 스킬셋과 무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외부적인 요인은 하나의 그냥 요소일 뿐이지 중점적으로는 내 안에서 이거를 내가 이직을 왜 해야 되는지는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. 맞아요.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전 내부적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신입으로 돌아간다면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는 어떤 모습, 어떤 성격을 가진 브랜드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브랜드인지 상상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 같아요.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라는 게 처음부터 딱 정립이 되진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래도 내가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주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너무 사람들이 고스펙화가 됐잖아요.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나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쌓아온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스토리가 있는지가 그쵸.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. 들더라고요. 어떤 차별화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튀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나라는 브랜드를 내가 이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모든 답을 얻으실 수는 없지만 한 방향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내 브랜딩이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할 거고 죽기 전까지 하셔야 되는 게 아마 자기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한 다음에 나 브랜딩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브랜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회사 안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생각도 안 하다가 나온 다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노하우, 인사이트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. 회사 안에서 만약에 이거를 쌓아왔으면은 얼마나 내가 더 퇴사한 다음이나 아니면 이직할 때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. 드는 거죠. 나의 브랜드라는 거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던 안 다니고 계시던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발전을 시키셔야 되는데 인풋을 하시다 보면은 이 브랜드가 점점 더 보일 거고 이걸 내 업으로 삼을 건지 말 건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건지 이것만 할 건지 뭐 이런 게 보이시잖아요. 그때 퇴사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브랜딩이랑 퇴사하고는 꼭 연결하시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컨텐츠가 SNS나 온라인상에 쌓여나가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저는 그 컨텐츠 자체가 어쨌든 내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담긴 컨텐츠다 보니까 내 자신을 홍보해주는 영업사원이 되더라고요. 그럼요.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요가 올라가다 보면은 내 가치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. 근데 이거를 저는 좀 퇴사를 한 다음에 좀 깨달았던 거죠. 그냥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인스타에 맞아요. 정말 뭐 하나를 올리셔도 그 하나의 워딩 자체가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하나하나의 요소거든요. 같은 어떤 사진을 올려도 이거에 이 사람의 브랜드고 다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다 쌓이다 보면은 보이실 것 같아요. 커넥팅 더 닷이라고 맞아요. 무심코 찍었던 점들이 연결되다 보면 이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점이 모여서 어떤 형태가 되고 이 형태가 결국에 나라는 브랜드,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런 색깔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확하게 난 무조건 이 방향성을 위해서 이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그게 아닐지라도 취미나 아니면 내 맞아요.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뭔가 시도를 하다 보면은 브랜드가 되게 된다. 뭘 또 날 위해 발전시키지 막 이렇게 찾아가면 인생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, 사실. 너무 힘들 것 네. 같아.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럼 찾지도 못해요. 이거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쌓이는 거고 결국 패턴이 한쪽으로 흘러요. 하다 보면 저도 어떤 게 됐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성향이라는 게 있고 그게 브랜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셔라. 아무 생각 없이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거를 하시고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사회초년기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